최적화 과정은 우선 함수를 최적화 구하는 과정과 실제로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따로 설명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려진 함수이고 미분 가능할 때는 함수를 미분해서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함수를 미분해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서 미니멈을 구하는 과정이 함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2차식이 주어지면 미분해서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서 최소값을 구하게 됩니다. 반면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일단 손실함수가 저렇게 간단한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변수가 최소 수십 개,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억 개까지 갑니다. 그런 함수를 우리가 실제로 미분해서 구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경사하강법이고, 경사하강법은 이터레이션 기법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로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위치에서 조금 더 나은 점 해서 점점점 최소값에 접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 최소화는 우리가 함수 최소값을 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사하강법이 있는데 사실은 경사하강법은 미분입니다. 경사라는 말 자체가 그레디언트고, 그레디언트는 그냥 미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강과 상승이 있는데, 하강은 뭐냐면 만약에 이 점에서 우리가 미분했을 때 함수값이 증가하는 방향이 있고 감소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증가하는 방향을 경사상승이라고 하고요, 하강하는 방향을 경사하강이라고 합니다. 즉 최소값을 구할 때는 경사하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경사상승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사하강법에 맞는 공식에 대입해서 값을 구해보게 되면 처음에 출발점을 만약에 2로 잡으면 첫 번째 스텝을 계산했을 때 약 1.6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1.6 쪽으로 조금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움직인 만큼 사실은 최소값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한꺼번에 가면 좋겠지만 식이 복잡하고 계산이 복잡하면 한꺼번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스텝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두 스텝, 세 스텝을 똑같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해서 가장 최적점인 최소값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사하강법입니다. 이 경우 y x 제곱이고 움직이는 스텝 사이즈가 0.1일 때 0.2일 때 나눠서 보면 0.1인 경우에는 약 50번 정도로 하면 거의 0에 도달하게 되고요, 0.2인 경우는 약 20번 정도 하면 0에 가깝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사하강법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최소값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쉬운 예제로 3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3차원 과정은 그림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자체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3차원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면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러한 단면의 원이면서 각각의 면에서는 포물선인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x로 미분하면 2x, y로 미분하면 2y가 되어서 2x, 2y가 나오고요. 이걸 xy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단면이 곡면인 걸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1,1에서 경사하강 방향을 구하고 싶으면 1,1점이 요점이니까 여기서 최소점으로 향하는 방향이 사실은 이 방향입니다. 그죠? 이 미분에서 보면 1,1 넣으면 2,2가 되죠. 2,2가 되는데 여기 1,1에서 2,2의 방향은 사실 이 방향입니다. 근데 경사방향은 그거에 반대죠. 즉 경사각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즉 이 방향이 되어서 이것은 원점으로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경사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최소값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렇게 3차원을 대입해서 넣어보면 이렇게 원점으로 향하는 최소값으로 향하는 벡터가 구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미분에는 크게 해석 미분과 수치 미분이 있는데, 해석 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거기에 값을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이고요. 수치 미분은 뭐냐면 사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미분하는 것은 해석 미분이 아니고 실제로 수치 미분입니다. 수치 미분이라는 것은 각각의 점들의 값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의 변화율로서, 즉 기울기죠. 기울기를 구해서 미분값을 대치하는 것, 이것이 수치 미분입니다. 모델을 설정하고 모델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손실함수의 최적화 기법이 결국은 모델의 가중치들을 최적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이 최적화되고 나면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예측용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예측 결과가 나오는 이 과정이 예측 및 평가고요. 결과값을 예측할 때는 predict 함수를 쓰고요. 정확도를 평가할 때는 evaluate를 쓰는데 두 개 차이는 predict인 경우는 사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evaluate는 레이블도 있는 예측용 데이터가 레이블도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실습을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다스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정리해 뒀습니다. read CSV는 CSV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고요. describe는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다 출력해 줍니다. is null은 결제시가 있는지 전체 데이터에 일일이 출력해 주는데 이게 일일이 출력해 주면 데이터가 10,000개면 10,000개의 출력이 생깁니다. 그걸로 일일이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칼럼별로 있는지를 출력해주는 is null에 any를 붙여주면 결제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결제치를 처리할 때는 결제치가 있는 데이터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와 그 데이터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치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drop-nul을 쓰고요. 다른 걸로 바꿔줄 때는 fillNul을 사용합니다. numpy 같은 경우는 기존의 array를 그냥 일반적인 array를 numpy로 바꿔줄 때 np.array 해서 그 array에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pyplus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도구인데 여기서는 이제 피겨 사이즈를 결정하는 피겨 사이즈와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플롯 명령어, 플롯 명령어에서는 x축값, y축값 그리고 그것의 어떤 형태 혹은 컬러 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점으로 그려주려고 주기 위해서 O라는 형태의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선형회계의 핵심인 리니어 리그레이션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sklearn에 있는 리니어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불러온 것을 이제 변수에 저장해 줘야죠. 불러와야죠. 그래서 lr이라는 변수에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호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입력 데이터 x2, 출력 데이터 y1을 가지고 피팅,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선형회기로 학습이 됩니다. 학습된 결과를 볼 때 이제 개수와 인터셉트는 이제 바이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중치, 가중치와 편향을 각각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측을 하실 때는 이렇게 예측하고 싶은 값을 넣어주면 값이 예측이 됩니다.